안녕하세요. 식품위생물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오셔서 선생님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약간 목소리 떨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첫 시간 이제 2023년 그죠? 데뷔 시기직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김병희 선생님이 저에게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23년도 깨부시자 이렇게 이 선생님들끼리 항상 의기투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방고시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봉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갈 건데요. 23년 첫 번째 수업 식품위생물학입니다. 이 식품위생물학이 이 시기직, 식품위생직 경력경쟁 과목 중에 가장 두려운,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가장 걱정이 많은 3대 등급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 예전엔 다 화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요즘에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저에게 기타 과목이라고 하고 계시지만 이 미생물학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새로운 의지로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를 제가 원래 제 강의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어디가 틀린 부분이 있을 때만 그 부분만 살짝 보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 강의도 다 다시 듣고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다시 작전을 짜왔거든요. 선생님 원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내가 똑같이 그냥 왜 책도 똑같고科目 똑같으니까 작년하고 똑같겠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왜 말을 이렇게 했지? 이때 좀 어려웠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잘 가르쳐 보려고 왔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오늘 강의를 보고 왜 저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할 거거든요. 이제 미생물학은 학생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도 조금씩 길어지기도 하고 작년 그 경남 시험부터 올해 상반기에 치러왔던 2개의 시험, 그래서 즉 3개의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선생님이 언급을 해서 어떤 그 챕터들이 좀 중요하다, 자주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미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학도 가르치고 있고 식품미생물학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식품위생학보다 이 미생물학이 더 두려운 이유는 이 식품미생물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굉장히 어렵고 큰 과목인 것 같지만 원래 일반 미생물학 있죠.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그냥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에는 일반 미생물학, 응용 미생물학, 병원 미생물학이 있는데 이 응용 미생물학 중에서도 일부가 식품 미생물학이에요. 그럼 미생물이라는 게 원래 엄청나게 더 큰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느끼는 거죠. 왜? 영역이 되게 어렵고 낯설고 많은 영역을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정말 큰 영역 중에 일부지만 이 식품 미생물학 안에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위생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저의 큰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2과목 다 가르치니까. 위생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식품화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중간중간 나오면서 생화학이 나옵니다. TCA 사이클 같은 거요. 그래서 생화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발효학이나 왜냐면 미생물이 식품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 가만히 있지 않죠. 발효를 한다거나 변질을 한다거나 뭔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공 조장이나 발효학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분자생물학 파트가 나옵니다. 맨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역이 이 한 권의 학문에 들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우선 두렵습니다. 그렇죠? 답답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더 심했어요. 작년에는 첫 해여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담만 하면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선생님도 새 과목이 된 첫 해였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해를 치렀고 시험도 봐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작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날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심지어 이렇게 어려웠어요.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울고불고 있어요. 너무 어렵고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경기도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경상북도도 뭐 예전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시험을 보러 갔더니 경기도는 특히 체감이 어려웠어요. 올해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커트라인이 낮아졌죠. 근데 체감상으로도 지문이 길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첫 해인데도 시험 어렵게 나왔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분석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분명 고득점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합격생들에서는 화학이 많은 개수를 틀리고 미생물은 100점이나 하나, 두 개였어요, 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는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두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어려워도 결국에 성적을 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시작해 나가서 마스터하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더 보고 싶다. 그럼 그때 또 좀 더 추가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실제 시험에서 내가 보지 못한 내용이 나오거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왜? 너무 영향이 크니까. 지금 미생물하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한 미생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 나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실 때는 크게 실제 작년 제가 테스트 해봤고 올해 아이들이 잘 따라왔고 진짜 고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어렵다고 하는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낯선 두려움으로 절대 그 두려움, 조급함이 나의 수험생활 잡아먹어요. 난 그래도 이 말을 들어도 난 해결이 안 돼. 선생님 찾아오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생물은 내가 완전 정복해서 모두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커리큘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학원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더 풍성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3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미안해요. 내가 2과목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을 텐데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있는 게 나아요 라고 저에게 많이 아이들이 응원해 주셔서 지금 미생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우리 6월 17일 개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8월 중순까지 이론을 마칠 생각입니다. 이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원래 32강을 스타트로 했는데 늘어나고 40강이 됐는데 이 40강을 아마 그때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막 엔딩 맛집을 찍으면서 막 70분씩 하고 그렇게 달려가지고 40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48강을 잡았어요. 그래서 8월 중순 정도에 끝날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 심화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기출된 2 지역의 문제를 모두 분석이 끝났고 실제 제 교재는 제가 이 교재를 한다고 공포해 놨기 때문에 이 교재는 아마 출제할 때 참고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출제자들도.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 어떤 문구가 나왔는지를 다 분석해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고 싶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중 교재를 한 9권 정도를 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학이 생각보다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것은 글자인데 나는 읽고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 되는 상황이 많이 오고요. 실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출제했던 책, 참고했던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란 게 그게 거의 유전자 파트가 굉장히 자세히 나온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구를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분명히 책값이 아까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오페론이 한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걸 저는 왜 갖고 있냐? 그거 수업할 때 참고하려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론보다 훨씬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반에 특별반에서 했던 내용들은 지금 이론과 심화해서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 심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제 9월, 10월경으로 해뒀지만 문제풀이 교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지금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중순이나 뭐 이때쯤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 2달 정도. 왜냐하면 작년에 32강 정도 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36강 정도 한다고 했을 때도 한 9월이나 10월 중순 중에 시작해서 9월, 10월 사이에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작년에 없었거든요. 올해 개설 문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고려하고 있고요. 실제로 11월에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더 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할지 제가 생각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공부가 특히 미생물은 제가 빨리 외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빨리 외우면 다 까먹어요. 지금 나 오늘 수업 듣는 거 저문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분명 이해했다? 집에 가잖아요. 분명 이해했는데 이게 미생물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좀 시켜놓고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할지 요거는 그때. 하지만 실전 모의고사 올해는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 작년에 사용했던 교재 그대로 갑니다. 이제 사실은 선생님 책 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미생물학에서 피드백이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워크북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창지사 교재와 워크북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1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하신 분들 또 구매하지 않게 창지사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심하게 개정하지 않아서 원래 틀린 오타 정도만 고쳐줄 거고요. 이 워크북 그대로 이 시스템을 갈 건데 여기서 학생들의 반응이 왜 뜨거웠냐면 우리가 기존에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가면 선생님이 정리해준 책을 봤잖아요. 근데 옆에다 막 적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워크북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제가 수업 때 옆에다 써주는 부분을 쓰는 부분을 미리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다 그 내용을 쓰면서 이 책을 내가 정리를 하면서 완성을 하고 이 워크북은 보시면 다른 그 교재보다 굉장히 크죠. A4 그대로예요. 이걸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간도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내용들을 같이 추가하면서 내가 이 워크북으로 결국 단권화를 해서 들고 가는 시스템이 공부를 같이 호흡하는 거에서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1년 더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PPT 위생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PPT로 그림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노출할 겁니다. 다른 교재들이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으면 계속 가져올 건데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그린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프린트로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워크북하고 예전에 이 워크북을 만들었던 게 프린트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합친 거였는데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제가 성격상 또 프린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처를 해서 중간중간 프린트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한 번에 공부를 할 수 있게 잘 지금 이 시기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창지사 교재 기본서와 워크북 시스템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창지사 교재가 오타나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저는 뭘 안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선생님과 교재와 오타는 저도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학생들이 많이 말해놓은 게 선생님 이거 글씨 틀린 것 같아요. 이 내용 화살표 이상의 이런 거를 최대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미리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든 물어보면 선생님 또 그래서 창지사 교재 미리 정보 부분들 선생님이 언급하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로 이제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12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4강 기준으로 12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6시간씩 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쭉 그냥 이런 스케줄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 목차를 함께 한번 볼까요? 창지사 교재 목차. 제가 목차는 거의 살면서 안 봅니다. 그런데 미생물학은 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학 한번 봅니다. 자, 창지사 교재 차례 4페이지를 보면은 이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미생물의 세계와 발전사가 나오죠. 오늘 할 내용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이라 되게 긴장돼 있잖아요. 그죠? 한 2주만 지나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지금 걱정입니다.
숫자도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좀 더 재밌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미생물 선생님도 최대한 재밌게 할 거거든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다가가야 돼요. 이걸 지루하게 다가가면 내년 4월까지 못 버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냐? 오늘 발전사. 대박. 이 학자들, 미생물 누가 이렇게 발전시켰을까? 이렇게로 해야 됩니다. 수많은 학자가 나오는데 학자들에 대한 업적을 조금 살펴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는 메인 파스텔이라던가 코호라던가 이런 사람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또 모르죠. 한센이라던가 리스너라던가 이런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동정 부분이 나오는데 이 미생물의 분류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할 때는 분류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 명명을 하는 부분, 이름을 어떻게 짓고, 미생물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삐딱하게 서 있잖아요, 이름들이. 그런 것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나오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한 2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또 특히나 이 미생물 파트에서 가장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세균이고, 위생에서도 세균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핵세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구조와 관련해서 진핵세포가 소기관이 많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세균이거든요. 세균 역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 자, 세균의 이제 형태에 대나, 그다음에 이제 세균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세균 파트 마지막에 세균 쭉 정리해가지고 놔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다시 자기만의 세균 리스트를 쭉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파트가 나오는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전공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죠.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오고요. 박테리오파지가 줄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간혹 질문이 오거든요. 다른 바이러스 개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선생님 거의 스킵을 하고 식품과 관련된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가 주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바이러스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친구 누구냐면 효모입니다. 이제 우리가 3대 미생물이 있는데 세균, 효모, 곰팡이거든요. 가장 자세히 배우는. 자, 이 효모에서 약간 미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혼란을 한번 겪었거든요. 이 효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안 나온 지역이 속출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강사로서. 효모가 어렵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효모 보시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파트 보고, 그리고 곰팡이에서 이제 가장 발달된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버섯이잖아요. 버섯에 대한 생활사를 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나오는데요. 창지사에는 조류와 지류가 있지만 저는 조류 부분만 가르치고 있고요. 조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고, 왜냐하면 조류는 너무 다양해서 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그냥 창지사 책 놔두고 제가 가져온 워크북에 있는 내용으로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다수결. 엽록소 A가 되게 많더라고 A로 가는, 이렇게 하는 게 조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미 환경,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많게는 뭐 4-5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생육미 환경이 왜 많이 나오냐? 배우는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도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온도는, 그 다음에 산소는, 물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생균수를 계수하는 방법,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도 기출됐어요.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용도 나오면 영양 물질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위생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영양원에 대한 그다음에 종속 영양균, 뭐 독립 영양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위생과 관련된 내용이 제어. 이렇게 미생물이 잘 자라는 조건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위생에서는 식품 위생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제어하는 걸 자주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생물까지 연결돼서 같이 미생물학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비슷한 패턴이었고 경남,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위생과 미생물의 경계가 없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저는 좀 힘들 때도 많지만 내가 두 과목을 가르친다는 게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그걸 더 많이 살리고 장점으로 부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같은 위생 내용 예를 들어 식중독, 감염 독소형 그러면 우리가 위생에서 쫘르르 외우거든요. 근데 미생물학 책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달라.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의 교수가 가르치면은 미생물을 미생물대로 가르치고 위생대로 가르치면 학생 정신이 없고 전 미생물을 무시하고 위생대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위생학이 더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위생대로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미생물을 제어하는 예를 들어 방사선 조사, 그다음에 자외선 조사 그런 거 전부 이번에도 경북에도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균일 죽일 때 열의 저항성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게 미생물 시험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주차에 있는 효소 및 대사 부분은 우리가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식품을 어떻게 분해하겠어요?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식품을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소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제 대사.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워보셨죠?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일각에서는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다뤄주고 제가 생화학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영양사 여기 대방에 와서 그거를 이제 살려가지고 그때도 생화학이 제일 싫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거를 살려서 제가 그 TCA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문제 풀면서 쫙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이들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어요, 작년에. 좋아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못 배웠는데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는 꼭 시험에 나와서가 아닙니다. 왜 자세히 가르치냐면 만약 내가 자세히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마음이 찝찝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에 있고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데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TCA 사이클, 해당 과정 이런 것들 쭉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내가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러면 쉽게 해결하면 나 혼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잖아요. 경력 경쟁이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ATP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미리 대비해놓은 애들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CA 사이클 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유전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핵산이라던가 그죠 염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DNA 보고 RNA 보고 그 다음에 DNA, RNA가 마지막 종착에 뭘 하냐면 단백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살펴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돌연변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부분도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전자 조작하는 거, 형질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미생물에서 위생보다의 아주 작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생처럼 한 글자로 장난을 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약간의 표현 이런 걸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문제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잃지 않으려고 위생은 수많은 문제와 그런 경우의 수를 살펴보게 되는데 미생물은 뭐뭐는 뭐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형질 전환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미생물 실험법은 이제 교재에 없고 제가 프린트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생물과 관련된 배지, 그다음에 어떤 실험 도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살아봤던 친구, 지금 뭐 계약직으로 농진청에 있어 본 친구,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쉬운 파트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배지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좀 선생님이 해준다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수업은 진행이 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체계도 있고 미생물학 모든 체계도 있지만 위생과 관련되어서 식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그 다음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 있죠? 안 다룹니다. 선생님은 미생물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설명을 열심히 하고요. 그 내용은 모두 위생에서 깊숙이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
출제됐던 지역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못 썼어요. 이게 칸이 부족해서 하나에 좀 몰아 넣으려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문제풀이에 모두 다뤄줍니다. 더 자세히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가르칠 때 애로사항이, 위생 같은 경우는 눈 감고도 나눌 수 있어요. 아, 이 문제는 기생충 문제야. 이 문제는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는데, 미생물은 이 영역의 구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는 세균에 들어가야 되나? 이 문제는 이게 환경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 영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 6월에도 개강을 했고 올해 6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시험은 작년 10월에 경상남도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경기도, 4월에 경상북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발전사는 이 시험 3개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경상북도에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발전사 부분은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동정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경기도와 경남에서 나왔다. 경남은 쉽게 나왔고 경기도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기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게 또 분류동정과 조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거의 분류 문제만 생각해 본다면 2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여기 분류와 관련돼서 생소한 용어들 나왔었거든요. 뭐 라이보 타이핑이라던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역시 보충자를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설명할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뭐 DNA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경기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선생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였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 세포 역시 출제가 여기서 쭉 되고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는 2문제, 경기도는 3문제, 또 경상북도 2문제. 보시면 그람염색 같은 거 쉬운데도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와 관련된 부분들 2문제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균은요, 보시면 경상남도는 4문제가 나왔고요. 경기도 3문제, 경상북도도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파트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세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세포벽과 관련된 문제를 위로 놓으면 이게 3문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역시 꼼꼼히 봐둬야 된다.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나왔죠? 파지 둘 다 출제가 됐었고, 여기 경상남도에서는 그냥 간염바이러스 갑자기 나왔어요. 간염바이러스 근데 위생에서 배우거든요.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 A형 간염 이런 식으로 원인체를 배우기 때문에 그냥 위생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의 구분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효모는 다 출제가 안 됐고 경기도에서만 폰베가 출제가 됐습니다. 폰베. 자, 그리고 우리 곰팡이 한번 보면은요. 경상남도는 4문제가 출제됐고 경기도 2문제, 경상북도 1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곰팡이 어려워할 때마다 야, 무성포자가 뭔지 유성포자가 뭔지 그런 것도 나와. 그냥 그렇게만 외워도 돼. 무성포자가 저에게 보답하듯이 양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성포자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받으면 됩니다. 자, 곰팡이 이렇게 나왔고 조류 안 나왔고요. 자, 이 9장이 이제 가장 히든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5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4문제, 경상북도에서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경상북도는 이 해에 여기가 텅텅 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양원, 특성, 뭐 종속 영양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도 이 미생물 제어와 관련해서 또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어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열 저항성이 제일 센 게 누굴까? 이런 거 맞추기.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위생 문제잖아요. 우리가 위생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사선 조사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위생에 대해 내가 심화 때나 사이드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고설량 30kg 이상, 그러니까 식품과 다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위생에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전부 우리가 위생을 배우는 걸로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려 9개가 출제됐기 때문에 텅텅 빈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효소 부분, 미생물 효소 및 대사에서는 뭐 연결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HMP-션트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HMP-션트는 외우라고 딱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 과정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 발효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연결이 조금 다르지만 발효하는 거 또 어떤 효소와 생성물이 뭐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는 제가 또 식품화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그 미생물 유전자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GC와 관련된 GC 레시오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돌연변이하고 그다음에 플라스미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는 어디도 들어가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얘는 간장 발효. 간장 발효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 쭉 배우잖아요. 그러면 세균도 간장 관련된 애가 있고 효모도 있고 있거든요. 이거를 각각의 미생물에서는 간장과 관련돼 있다고 배웠는데 그냥 간장에 관련되지 않는 균을 하면서 세균, 효모, 곰팡이가 섞어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품을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배지라더 얘는 배지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라치아 마르체센스 같은 세라치아 마르체센스는 위생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미생물학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미생물에서는 실제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데 위생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정말 생뚱맞게 광우병 원인 물질 프리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어하는 내용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생님이 겁먹지 말라고 하는데 또 겁이 되게 덜컥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학생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더 열심히 싸워봤습니다. 학생들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시기별로 와서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도 선생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너도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22년도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선생님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년도에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갈 거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발맞춰 나갈 건데 제가 하는 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시기별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23년도 학교 분명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항상 제가 사기를 저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할 점은 너무 의욕이 과다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선생님 너무 오랫동안 봐. 물론 7월 6일에 화학 선생님이 지금부터 미친 듯이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부터 달달달 외우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위생 작년 거를 갖다 들으면서 심화를 풀고 문제도 다 풀고 파이널 특강까지 다 미리 했으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6월이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올해는 3월이었지만 또 경상북도 4월이었지만 3, 4월까지 이 시기를 굉장히 잘 쪼개서 가야 돼요. 굉장히 현명하게. 근데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한 12월까지 불타오른 다음에 혼자 꺼집니다. 근데 남들은 12월부터 1월부터 이제 불타오르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순공을 12시간, 13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땐 제가 하라고 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해? 막 이렇게 나보다 더 공부를 너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합격자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대. 난 잘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됐을 때 내가 힘을 내려면 지금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조금씩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대신 미리미리 하고 각 주어진 그 시기에서 해야 되는 공부들, 복습해야 되는 내 분량들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끝내고 그 다음은 또 시간을 쓰고 이렇게를 작전을 잘 짜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특히 2월, 3월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씩 놀기도 하고 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논다? 진짜 노는데 제가 한 이쯤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냐 한 2달 뒤에 어느 정도 공부하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단 놀지만 내가 오늘 하는 미생물 수업 다음 주에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은 개강 안 했다고 놀지 마시고 미리 열려 있잖아요. 화학
얼개, 다 얼개반 맞죠? 얼개를 미리 예습하세요. 화학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이나 위생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올릴 수가 있는데 화학은 갑자기 몰려가서 막 그거를 하려고 하면 화학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차야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차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화학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면 또는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화학을 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생님 물론 위생과 미생물 잘하라고 하겠지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지만 빠르게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잘 쌓아가시고 미생물은 지금부터는 친해지기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급하게 이거 한 권만 봐도 선생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잘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따로 서브노트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 정리해도 돼요. 아무거나 내가 편한 방법. 서브노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집에 나 항상 말해요. 교보문고 가야지. 가서 어떤 사인펜을 사볼까 막 이런 거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펜이 중요하잖아요. 형광펜 막 이런 거.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잘 정리하시고 선생님이랑 잘 따라오시고 다른 교재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에. 시중 교재 물론 내가 학부 때 봤던 교재가 있다. 그런 거 보셔도 괜찮아요. 사이드로. 하지만 어려우면 닫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 어떠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식품위생물은 잔소리가 엄청 길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올해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수업 발전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